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휩쓸고 있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들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한국의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인들은 한국 문화를 두고 모두가 자신들을 따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치의 기원이 중국이라는 헛소리는 중국인들의 단골 주제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와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해 김치는 중국 음식이라는 인식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무려 구독자 1,400만 명이 넘는 중국의 한 유명인이 올해 초 유튜브에 배추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게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직접 배추를 수확해 손질하고 소금에 절인 배추에 고춧가루 등을 이용해 만든 빨간 양념을 버무리며 누가 봐도 확연하게 한국의 김치를 만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관되어 있던 김치를 꺼내 돼지고기와 함께 끓여 마치 한국의 김치찌개를 연상케 하는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마저 담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영상 아래에는 전통 중국 요리, 중국 음식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영상에 나오는 음식들 모두가 마치 중국의 전통 음식인 것처럼 소개했었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비하와 동북공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치에 이어 우리나라 전통 계량 한복을 마치 자신들의 문화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게임 샤이닝 리키는 한국 출시를 기념하며 한복 아이템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게임을 즐기던 중국인들이 한복은 중국 것이라면서 반발하였고 양국 국민들 간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죠. 이 외에도 중국인들은 한복 김치에 그치지 않고 설날, 삼계탕, 태권도 등 끊임없이 한국 문화 뺏기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인들 모두가 사용하고 중국을 대표하는 포털 바이두에서는 김치, 설날, 삼계탕 등 각종 키워드를 입력하면 한복은 중국의 한푸에서 귀어되었다는 잘못된 사실을 적나라하게 공지하고 있으며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가 그 기원, 삼계탕은 오랜 광둥식 요리 중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각종 문헌 기록 등의 자세한 근거는 하나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이보다 앞선 지난 2016년 중국 정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가 확정되자 이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국 연예인을 중국 연예계에서 모두 퇴출했고 각종 한국 콘텐츠들을 방송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으로의 한류 콘텐츠 정식 유통을 금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현대 등 중국에 진출해 있던 한국 기업들 역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국인들은 한국을 무시하고 깔보며 한국 대부분의 문화는 중국을 따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각종 어이없는 망언을 일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20년 1월 한한령 해제의 움직임이 일자 중국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문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재빠르게 한국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는 광고 CF를 찍기 시작했는데요. 그 일례로 중국 기업 차파이는 한한령 해제 직후 지드래곤을 영입해 음료 광고의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이후 차파이 음료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지금까지 무려 30억 병 이상이 판매되는 기업을 토할 정도로 중국 내에서 한류의 파급력은 굉장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중국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 내 한국 스타의 인기는 이미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중국 웨이보의 한류 스타 랭킹을 보면 이를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지드래곤은 통합지수, 구독수, 소통지수, 영향력 등 총 4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지드래곤의 웨이보에는 게시물이 단 하나만이 올라왔을 뿐인데 말이죠. 보통 SNS는 여러 개의 게시물을 올릴수록 순위 반영에 유리하다는 것쯤은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단 하나의 게시물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중국 내에서 한국 가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명확하게 입증시켜준 것이죠. 지드래곤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 내에서는 블랙핑크, BTS와 같은 K-POP 그룹과 이민호, 김수현, 추자연, 전지현 등과 같은 한국 배우 등 수많은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내에서 탑급 인사 반열에 오를 정도로 엄청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과거 한국을 욕하던 중국인들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한국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영화 등을 출시하는 족족 챙겨보면서 한국 아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인들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조사한 방송 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중국 현지 시청자들에게서 별의 소원 그대, 태양의 후예, 도깨비, 호텔 델루나 등 한국 드라마가 새롭게 등장할 때면 중국인들은 한국의 컨텐츠를 욕할 땐 언제고 얼굴을 싹 바꾸고 언제 그랬냐는 듯 한국의 문화에 매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각종 콘텐츠를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 중국인들은 이런 한류 콘텐츠를 정식 루트가 아닌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본다는 것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내에서 불법 영상이나 불법 사이트 접속은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 일례로 지난해 10월 중국에서는 해외 웹사이트 위키피디아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엄한 행정처벌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키피디아는 중국에서 지난해 5월 이후 접속이 차단되기는 했지만 세계적인 백과사전 사이트이고 누가 봐도 유해 사이트가 전혀 아닌 건전한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외부와의 차단을 목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차단했고, 한 중국인이 공안에 의해 위키피디아 방문 사실이 적발되자 중국 정부는 우회 IP를 이용해 국제 네트워크에 접속한 것은 법에 따라 엄하게 행정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국제 네트워크 관리 규정에 따르면 해외망 연결은 국가 공용망에서 제공하는 채널을 이용해야 하고,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스스로 해외망을 만들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1만 5천 위안, 한국 돈 약 25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중국인은 컴퓨터 국제 네트워크 관리 규정 제6조와 제14조를 근거로 행정처벌에 처해졌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막기 위해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외국에 민감한 웹사이트를 전면 차단하며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현재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보기 위해 이런 불법적인 루트를 이용해서라도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중국 내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징어 게임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전 세계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를 볼 수 없는 국가라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지만, 이를 불법 유통을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웨이보에서는 지난 24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오징어 게임 해시태그는 무려 18만 5천만 회가 달렸고, 무려 8억 8천만 명 이상이 해당 게시물을 읽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틱톡에서는 중국어로 오징어 게임을 검색하게 되면 수많은 영상들이 등장하고, 오징어 게임에 대한 줄거리 소개와 리뷰 영상 등이 줄지어 나오고, 몇몇 영상은 이미 조회수가 100만 회를 기록할 정도라고 합니다. 비록 정식 루트가 아닌 불법 루트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접하고 있지만, 중국 내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중국 내에서 한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국을 욕하던 중국인들이 얼마나 이중적인지도 알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네티즌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방송가 역시 한국을 따라해야 돈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 몇 해 전 중국에서는 런닝맨, 윤식당 등 한국의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그대로 표절하는 사태가 있었지만, 오히려 해당 프로그램들은 중국 내에서도 매우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욕하고 깎아내릴 때는 언제고, 결국 뒤에서는 이처럼 자신들이 입을 피해낼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불법적인 루트를 이용해 한국 컨텐츠를 찾고 있는 중국인들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한다고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중국인들이 수많은 한국의 것들을 중국의 것이라고 우기는 이유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 내에서는 한국만큼 우수한 컨텐츠를 만들지 못해서일까 하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한국 드라마를 찾아 시청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